퀴비에는 반추동물과 흡비동물을 포유류와 가장 멀리 떨어진 두목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반추동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소같이 뭐 이렇게 풀을 먹으면 섬유질은 이제 소화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이제 씹고 이제 장에 들어가면 그걸 다시 개원해서 또 씹는 그게 반추동물이죠. 그 다음에 후피동물은 돼지나 뭐 하마, 코끼리 같이 가죽이 두꺼운 동물. 그래서 이제 반추동물하고 후피동물하고 제일 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두목 사이에 너무나 많은 화석 연결들, 고리들을 발견해서 그 두 목의 전체 범주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몇몇 후피 동물들을 반추 동물과 동일한 암흑에 뒀다. 그래서 지금 형태로 보기에는 반추 동물하고 후피 동물하고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그 연결도 고리들을 발견해 보니까 꽤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는 낙타와 돼지 사이에 존재하는 외견상의 상당한 차이를 세세하고 점진적인 단계로 해소시켰다. 그래서 이제 4장의 도표를 다시 보면은 번호가 매겨진 글자들은 속이고 거기서 나타나온 점선들은 각각의 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그 표를 보면 요 번호가 붙은 이런 글자들은 다 속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들은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나중에 이렇게 속이 또 되는 거죠. 수평선은 연속된 암석층을 나타내고 맨 위에 있는 선 아래의 모든 형태들은 멸절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요 수평선들은 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위에 남아있는 요것들 빼면 나머지는 다 멸절한 것들이다. 현존하는 세 가지 속인 A14, Q14, P14는 소규모의 과를 형성한다. 번호가 있는 게 속이라고 했으니까 요 세 개를 묶으면 이게 과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다 속이니까. 그렇죠? B14와 F14는 근연과 또는 악과다. 그리고 54, 24, M14는 세 번째 과다. 자, B14, F14는 근연과 또는 악과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 과와 멀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54, 24, M14는 또 다른 과라는 거예요. 이 세 과들은 부모형인 A에서 갈라져 나온 몇 가지 후손의 선상에 있는 많은 멸절한 속들과 더불어 하나의 목을 형성한다. 어쨌거나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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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눠져 있어도 결국에는 이 A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과들이 하나로 묶여서 목이 된다 이런 얘기죠. 형질이 분기되는 지속적인 경향성의 원리에 따라 어떤 형태가 더 근래의 것일수록 일반적으로 그것은 고대의 시조와 더 다를 것이다. 그렇죠. 위쪽으로 많이 가는 것은 더 위쪽에 있을수록 아주 밑에 있는 거랑은 더 많이 달라진다 이런 거죠. 분기가 더 많이 됐으니까. 그러나 형질 분기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야. 몇몇 실루리아기 형태들의 경우에 어떤 종이 약간 변화된 생활 환경에 맞춰서 약간씩만 변화하고 오랜 기간 동안 보편적인 특징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일인데, 이것은 도표에서 F14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있다. F14를 보면 요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요 F에서 분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F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막 분기에서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F랑 더 가깝다라는 거죠. 멸절한 것이든 현존한 것이든 A로부터 유래된 모든 형태들은 하나의 목을 구성한다. 그렇죠.
A로부터 E로 했으니까 그 과들이 비슷해가지고 목이 된다는 거죠. 도표를 통해서 연속된 암석층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멸절한 종들의 다수가 아래쪽 암석층의 여러 지점에서 발견된 경우에 맨 위의 선상에 있는 현존하는 세 과는 상호 차이가 적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요 과랑만 보면은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도 이 아래에서 멸절한 것들을 발견하면 그걸 현재 것들과 비교를 하면 요거는 요거랑 비슷하고 요거는 요거랑 비슷하고 요건 요거랑 비슷하고 그러니까 또 요건 요거랑 비슷하니까 요거랑 건 또 비슷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는 멸절한 종이 더 많이 발견될수록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그 속들 간 혹은 목들 간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A1, A5, A10, F8, M3, M6, M9 속이 발굴되었다고 하면 이 세 과는 너무 가깝게 연관될 것이므로 하나의 거대한 과로 합쳐야 할 것이다. A1, A5, A10 이렇게 또 발견되고 그 다음에 F8 이게 또 발견되고 그 다음에 M3, M6, M9 이런 게 다 발견되면 이게 다 요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과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다수의 멸절한 형태들이 중간의 수평선 위나 암석층 위에서는 발견되지만 그 선 아래에서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6선 위에서 왼쪽 부분에 있는 것들, 예를 들면 A14등과 B14등 것 가운데 두 과만이 하나의 과로 통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6이라는 요 선 위에서만 보면 이제 6이라는 선 위에서 보면 요것하고 요것과의 가까운 거는 이제 발견이 될 텐데 왜?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6에서만 보면 요 과와 나머지 과는 조금 다를 것. 더 밑으로 요 밑에 있는 것까지 다 발견되면 이게 다 연결될 텐데 이 6까지만 발견이 되면 이 요 과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두 과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리고 두 다른 과 말하자면 이제 A14에서 F14 그리고 O14에서 M14 그것은 별개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좀 다르니까. 그렇지만 그 두 과는 화석들이 발견되기 전보다는 덜 떨어져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6이라는 선 위에 있는 화석들이 발견되면 요 과와 요 과는 비슷하다라고 보여서 한 과로 묶일 것인데 요 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될 거예요. 근데 그게 밑에까지 다 발견되면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아무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래도 요 두 개가 비슷하고 요건 좀 다르다라고 하더라도 6 이상이 발견되면 그나마 이 과랑 아예 아무것도 안 발견됐을 때보다는 더 가깝게 이제 그 분류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과의 현존 속들 간에 수십 개의 형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6이라고 표시된 초기 단계에는 그 속들 간의 형질 차이가 그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 그렇죠. 요것들이 지금 나타내는 그 차이하고 예를 들어서 6이라는 선에서 봤을 때 요거랑 요거 차이 또는 요거 차이는 지금의 이거 서로 간의 차이보다는 더 가깝죠. 왜냐면 여기 있는 거리라는 것이
서로 가깝냐 머느냐 그 정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먼 옛날에 멸절한 속은 종종 어느 정도 변화한 그들의 자손들 사이 또는 그들의 관계 혈연 사이에 중간적인 형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먼 옛날에 멸절한 속을 발견하면 그 속은 지금 현존하는 속들 사이의 중간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멸절한 생명체들 상호간의 관계를 비롯해서 현존 형태들과의 상호 유연 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은 변화를 동반한 계승 이론을 바탕한 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다른 시각을 통해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옛날 멸절한 속이 만약에 발견이 돼요. 그러면은 옛날 속들이 발견되면 그 서로는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왜? 덜 분화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현존하는 속들의 중간에 위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보자면 변화를 동반한 계승 이론, 자연선택 이론으로만 이게 설명이 된다. 왜 그게 중간에 껴져 있겠느냐? 왜 이게 중간적인 형질을 갖겠느냐? 만약에 종들이 다 따로따로 창조가 됐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게 진화를 통해서 분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면 옛날 것들이 발견될수록 현존하는 종들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거죠. 형질상 극단적인 종이라고 해서 가장 오래된 종이거나 가장 최근의 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형질상 중간인 종이 시대적으로 중간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속이나 종이 분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극단적이라고 해서 최근의 종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오래된 종이라든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또 형질상으로 중간인 종이 시대적으로 중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 각각이 분기되는 정도라든지 그 멸절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잇따라 탄생한 형태들이 반드시 각각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생겨난 종이 새로 종이 생겨나면 그게 생존하는 그 멸절하지 않고 유지되는 기간이 각 종들 간에 같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매우 먼 옛날의 형태가 때로는 그 후에 다른 곳에서 탄생한 어떤 형태보다 훨씬 오래 존속할 수도 있다. 아까 F14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분리된 지역에서 서식하는 육상생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다. 왜? 분리된 지역이라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동을 안 하죠. 그 다음에 환경이 계속 같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데랑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도 없어. 그러면 옛날 형태가 오랫동안 비교적 유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이론에 따르면 보편적인 의미에서 근래 형태들이 고대의 형태들보다는 더 고등하다. 그래서 왜냐면은 새로운 종이라는 게 전에 있는 다른 형태들에 비해서 생존 투쟁에서 유리한 특징들을 가지면서 탄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에 있는 것들을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신세의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서식했던 생물들이 동일한 지역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 현존하는 거주자들과 경쟁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시신세의 동물들은 혹은 식물들은 도태당하고 멸절했을 것이다. 왜? 그만큼 진화가 덜 되어 있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